자,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 SPFS는 CIPS랑 연결될 거다. 그리고 중간에 BSN이 있다. BSN은 R3와 또 연결돼 있고, R3는 XRP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R3와 또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제가 스위프트 1.0을 넘어서 스위프트 2.0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베리 실버트는 2016년에 리플은 스위프트 2.0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정확히 딱 나와 있거든요. 이 사진에 보면은 SPFS 러시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뱅크 오브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고, 뱅크 오브 러시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SPFS에 관한 정의와 관련돼 있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SPFS는 또 터키하고 또 연관이 또 돼 있어요. 또 이란하고 또 연관이 돼 있고, 요 관점 보시면 되고, CIPS는 중국 인민은행하고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여기 세 개의 축을 보시면 돼요. SFMS는 인도의 인트라넷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의 스위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서클 형식으로 사실 세 개가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간접적으로 리플사가 ISO로 관여가 돼 있고, ISO는 브릭스 국가의 통화망하고 또 관련이 돼 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서치를 해서 퍼즐 조각을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세계 기축통화와 과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달러와 같은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영원히 그냥 1달러 아니야? 그렇게 보시겠지만, 사실 이 전 세계 결제망의 국경 간 송금에 관해서, 이 인프라망에 관해서 관여가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영원한 변하지 않는 가격의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와 있고, 일본이 나와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까지 이렇게 제가 일단은 순위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장면이 이게 진짜인데, 사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데서는 유로가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이 20조 4,128억 달러,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중국이 14조 925억 달러예요. 그래서 30% 정도의 갭 차이가 있어요. GDP 어떤 그런 총 규모 면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에 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관세를 25%를 떨궜어요. 원래는 10%에서 마감하기로 했는데 25%를 떨구겠다고 하니까 중국의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5점 몇 프로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수적인 작용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도출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판가름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여기 선진국 G7이 있는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거는 20개나 되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첫 번째가 중국이란 나라, 두 번째가 인디아,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인도보다 보시면은 4분의 1 정도밖에 인구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1위, 2위, 3위를 보시고, 4위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5위가 브라질. 브라질이 여기 랭킹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지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G20보다 G7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여러 면에서 이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선두에 치고, 그 다음에 뭐 유로에 있는 국가들이 대거 많죠. 그리고 일본도 옆에 껴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그래서 G7.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보는 G7의 역사 및 1인당 GDP 변화예요. 그래서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의 도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가만히 보면은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갈리는 게 2013년도부터 미국은 2017년까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나라들, 다른 나라들, G7에 있는 나라 중에 나머지 나라들, 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랑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로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국가들도 분명히 있었어. 거기에 그리스도 있었었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있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터키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금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 존재인 G7의 한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은행이 붕괴가 되면 도이치뱅크에서 예전에는 막아줬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막지 못할 경우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항상 무슨 문제가 유로에 터지면 항상 도와줬어. 그리고 독일이 항상 옆에서 항상 계속해서 막 어떤 서포터를 해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브렉시트 한다. 영국을 지칭하는 브리테인과 탈출의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이 발언을 해요. 갑자기 영국에서. 왜 우리가 손해보고 너네를 도와줘야 돼? 너네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튼튼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갑자기 EU에다 던져요. 그 EU라는 때는 여러 국가가 유로존이 뭉쳐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탈리아는 더더욱 안 좋아요. 독일도 자동차에 관해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구독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로 가면서 자동차에 관해서 뭐 개인당 예를 들어서 계속 썼던 사람들이 쉐어에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일도 어려워.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맹주라고 하는 여러 면에서 군사력이나 금융권에서 맹주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야. 근데 독일이 막 영국을 막 다독여. 야, 넌 남아 있어야지. 도와줘. 그러는데 브렉시트를 결국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세싱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고,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우리가 너네 나토군에다가 미군 거기다가 상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네 방위비 분담해. 2배 정도 더 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유로존에다 해요. 유럽도 지금 돈이 없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트럼프 국방비 올리지 않으면 남한과 나토에서 미군 철수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안보 우선주의이다. 자국의 우선주의를 너무 강경하게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인 주요 외교 정책 공약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모든 외교 정책에서 국익이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억제. 이게 여기 대두된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천주교 사원, 천주교 뭐 성당, 아니면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 이런 데서 한쪽에서 터지고 또 한쪽에서 터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또 분열되는 거야. 이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누구는 이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기독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들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진짜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그래. 그래서 만약에 양파가 갈려서 뭐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전쟁, 어떤 그 이념 분쟁으로 가면 더 극심한 테러가 여기서 더 많이 자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IS가 주축이 돼서. 그걸 또 아셔야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과 외교 갈등은 완화한다. 또 이게 또 써 있어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냉전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갈등 완화. 이게 써 있어요.
앞에서는 막 그러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러시아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가 막 불거졌어. 미국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막 그런 거에 관해서 막 찾아내고 막 그러려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엔 그냥 넘어가긴 했어. 어떻게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살짝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토 가입국 방위비 분담, 이거에 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했어. 원래는 기존에는 이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한테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자국을 보호하기도 돈이 없는데 세금은 안 거치고 자동차는 안 팔리고 결국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미 했던 나라들이. 근데 이걸 또 보셔야 돼.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8년까지 보시면은 선진국들은 보시면은 2.0%에서 보시면 2018년도 들어가면서는 그냥 찔끔찔끔 줄어가고 있어. 근데 미국은 보시면 성장률이 4월 달에는 2017년 4월 달에는 2.3%인데 7월 달에는 2.1%. 근데 2018년 들어서는 지금 2.1%. 그리고 유로존은 보시면은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1.9에서 1.7로 줄어들었고, 일본도 보시면은 일본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1.3에서 0.6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전했어.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 그래서 중국은 6.7에서 6.4.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인도는 오히려 보시면은 7.2에서 7.7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0.3에서 1.3. 러시아는 1.4에서 1.4. 그냥 그래요.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 비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요. 미국 달러가 41.73%, 그리고 유로가 30.93%, 그리고 중국 위에나가 10.93%, 그리고 일본 엔이 8.33,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8.09%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보면은 달러로 양적 완화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기에 본인들 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탄탄하지가 않아. 그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15% 이상이에요. 본인들 경제 규모 대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로도 마찬가지야.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지금 2016년에 들어간 게 중국 위에나예요. 그 전에는 4가지 통화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다못해 지금 브렉시트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도 통화가치 절하가 돼. 그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끝판까지 달리니까 지금 일본 돈이 위력을 점점 발휘를 못해. 유로를 보세요. 유로는 여러 가지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의기투합하고 화합을 해서 유로라는 그 통화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나 돼. 근데 과연 영국에서 유로존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로에서 많은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유로라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야. 왜 라가르드 총재가 왜 IMF에서 왜 그런 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할까요? 향후 5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그거랑 종합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중국에서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금융개혁한다.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갑자기 막 해요. 그러면서 작년서부터 유럽에 있던 자금 그리고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막 빨려 들어가. 중국으로. 막 여기저기 기업에 막 투자가 되고 막 빨려 들어가. 근데 얼마 전에 더 크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중국에서 발언을 해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그 2단계, 3년에서 5년짜리 위안화 상업신용 대출 확대.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위안화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DR 통화 바스켓에 다른 통화들이 이런저런 면으로 취약해지고 위험해지면 결국에는 위안화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게 또다시 커지고 버블이 형성돼서 SDR 통화 바스켓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어떤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이 상태로 만약에 나가면 무역 결제와 대출에 위에나 전면 개방, 위에나를 통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위에나로 양적 완화를 만들고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달러가 빠져나간 자리에 위에나를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그 계획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위에나 국제화를 만들겠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달러가 빠진 자리를 위에나가 다 채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위에나가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말한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 돌아가는 어떤 그 그림이 보면은 선진국 G7에 있었던 그 자금, 선진국에 머물렀던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중국이나 인도, 어떤 그 신흥국들로 재편돼서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근데 동아시아 쪽으로 그게 재편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면 자본시장 선진 시스템 구축 후 완전 개방, 수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로 전환, 부동산, 주식, 채권 거래 순으로 개방, 그리고 금리를 시장화한다. 지금까지 계속 문호를 닫아놨던 거를 완전 자율 경제 시스템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전 세계의 자본을 지금 돌리는 인간들, 힘의 게임에서 힘의 논리를 펴는 그 주된 세력들은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본인들은 상관이 없어. 본인들은 여기 A에서 B로 돈을 돌리면서 거기가 경제 발전하면 거기서 단 2%, 3%의 베네핏을 취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포지션에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뭐 미국을 죽여라. 뭐 중국이 망해야 된다. 우리끼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도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 매스컴이나 어떤 그 논설 주간들 있죠. 기자들한테 무슨 글 어떻게 마무리해라. 그런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